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에 대한 일반 의약품 성분들 31페이지. 자, 기본 골격을 보자고요. 기본 골격. 일단 공격인자, 위산, 뭐 대표적으로 위산이죠. 펩신이나 뭐 담즙도 있겠지만 공격인자를 차단하자, 방어인자를 강화하자. 그리고 자각 증상 개선, 항상 뭐 속이 쓰리면서 소화가 안 되고 가스 찰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그 기본 개념인데, 자, 어쨌든 소화관 방어인자는 일단 점액이 제일 중요해요. 뭐 중탄산염은 그 췌장에서 분비되는 중탄산염도 있겠지만 점액이 제일 중요하고, 자, 점액이 분비되는 데 있어서는 이 항상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위장이든 그 밑에 12장이든 이 점액이 이렇게 덮고 있어줘야 보호가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혈류량이 좋아야 돼. 혈류량이. 즉 피가 잘 가야 뭐 이런 점액 분비도 잘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작용이 중요한 건데, 혈류량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몸에 적절하게 단백질이 좀 많아야 돼. 단백질이 다 점액이 원료예요. 점액 원료. 단백질이 많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셔도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저산증 할 때 다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위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철분 흡수가 잘 된다고 얘기했죠. 철이 3가에서 2가로 바뀌니까. 그게 있고, 또 위산이 잘 있어야 펩신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단백질 소화가 잘 돼. 단백질이 흡수가 돼. 위산이 있어야. 메모 안 해도 돼요. 뒤에 저산증 할 때 다 나와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러니하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소화성 질환을 오래 앓게 되면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혈류량도 감소하고 빈혈이 오니까 단백질 흡수도 잘 안 되니까 점액 원료인 단백질도 감소하게 돼.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혈류량이 감소하고 단백질이 감소하게 되니까 다시 점액이 부족해지니까 또 위는 더 나빠져. 그러니까 위가 나빠지니까 혈류량이 감소하고 단백질이 그 흡수가 감소해. 혈류량이 감소하니까 위가 나빠지고, 단백질이 감소하니까 그 위가 나빠져. 이렇게 계속 악순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인 소화성 질환은 적절하게 혈류량을 늘려주고 단백질을 보충해 줌으로써 점액 생성을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또 이게 단백질이 많아야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손상된 소화관 점막이 재생되지 않겠어요? 점막 재생의 원료도, 점액 원료도 단백질이지만 이런 점막 재생의 원료도 단백질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소화관 상피세포 이런 재생이나 회복에도 단백질이 되게 중요하다더라. 자, 그런 개념을 가지면 쉽고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공격인자를 차단한다. 위산을 억제하자. 또 위산만 공격인자가 아니라 사실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위산 차단제, 흔히 말하는 이제 H2RA, 히스타민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뭐 라니티딘, 파모티딘, 시메티딘 복합제가 OTC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라니티딘만 거의 쓰죠. 라니티딘에다 제산제 들어간 거. 자, 뭐 유로게스트로는 안 쓰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위산 중화제, 흔히 말하는 제산제들, 뭐 제품들은 나중에 나오니까. 자, 항콜린제, 진경도 시키지만은 이제 위산 분비도 억제하잖아요. 항콜린제가.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쪽으로 쓰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경련이 억제되고 위산 분비가 억제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소화관 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산 분비가 억제되더라도 또 자꾸 위산이 고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이면 또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위산, 속이 쓰리면서 보통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산을 분비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항콜린제를 쓰면은 소화 불량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산 분비 억제 쪽으로는 안 쓰고 주로 이제 경련 증상 쪽에 쓰죠. 만약에 굳이 어떤 배도 좀 아프고 속이 쓰린 것 같다 이럴 때는 스코폴라민 대신 트리메부틴을 쓰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장관을 이완 안 하니까 트리메부틴을 쓰는 게 좋다. 그런 건데, 이것도 뒤에도 말씀드릴게요. 스코폴라민과 트리메부틴 차이는. 자, 그런 거고요. 특히 여기 항콜린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항콜린제를 뭐 다른 원인으로도 자꾸 먹는데, 뭐 다른 원인으로 먹기도 하잖아요. 뭐 하부 통증 때문에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생리통이든 뭐든, 또 뭐 여러 가지 요로 증상이든. 근데 자꾸 먹게 되면은 위산 분비가 억제되기도 하고, 변비되기도 생기기도 하고,
뭐 소화불량이 오기도 하고 가스 차기도 하고 또 유산 분비가 억제되니까 미네랄 흡수가 잘 안 되기도 하고 특히 나이 드시면서 항콜린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시즌 1 때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러면 이제 뭐 소화도 안 돼, 변비 생겨, 항콜린제도 먹으면 눈도 뻑뻑하잖아요. 분비가 안 되니까 눈도 뻑뻑해, 뭐 안구 건조증도 생겨, 여러 가지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위산 분비도 안 되게 되면 또 이게 미네랄 흡수도 안 돼요. 노인들은 또 미네랄 부족이 많은데 특히 노인들 뭐 칼슘제 많이 먹으라 그러는데 먹어봤자 잘 흡수가 안 되고 위산 부족하면은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다소 논란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즌 3에 이제 이런 건 자세히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저산증이 있을 때 칼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산이 부족하면은 칼슘 흡수는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칼슘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탄산칼슘, 무슨 칼슘. 근데 무기칼슘이 특히 흡수가 안 되고 특히 칼슘제 중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제 구연산이 결합되어 있는 시트레이트가 결합되어 있는 구연산 칼슘이 상대적으로는 산 그 농도에 크게 좌우를 안 한대요. 뭐 다른 유기산 칼슘도 뭐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구연산 칼슘을 많이 권하거든요. 그래서 뭐 노인들이나 위산 차단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산이 적은 상태가 저산증이니까 노인들은 저산증이 많거든요. 노인이나 또 꼭 뭐 노인 아니어도 그러니까 위산 차단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칼슘제는 탄산칼슘이나 이런 거보다는 구연산 칼슘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넘깁시다. 이건 시즌 3 쪽으로 넘기고. 자, 그런 다음에 공격인자를 차단하는 게 또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제품들도 중요하다더라. 왜냐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유산 분비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뭐 세인트 존스 워트나 뭐 칼슘 마그네슘, 레시친, 감마오리자놀, 뭐 이담제. 이담제는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기보다도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소화관이 담즙 분비가 안 되면서 소화관이 경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푸는 의미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방어인자 강화, 위점막을 보호하고 강화하자. 위점막 회복은 혈류량과 직결된다. 그래서 충분한 혈액과 단백질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 성분이 그 카베진에 있는 그 MMSC, 그 메칠메치오닌, 술포늄 클로라이드. 흔히 뭐 이제 비타민 U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비타민 U는 그 메칠메치오닌을 비타민 U라고 하는 건데 MMSC는 이 구조를 좀 안정화시킨 거죠. 약으로 쓰려고. 양배추에도 그 메칠메치오닌이 많다더라. 양배추에 있는 황이 그 왜 십자가에 황이 많잖아, 황. 그래서 아까 제가 왜 가스 차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황이 다 이게 메칠메치오닌, 그러니까 유기황인 거죠. 그런 거고. 그래서 MMSC가 항소화성 궤양으로 위점막 재생, 그 간장 보호 효과가 있다더라. 말은 되게 어려운데 점막 재생을 촉진시키고 간을 보호한다고 보는 거예요. 메칠메치오닌이. 메치오닌이 간 보호한다는 건 다 우리 약생들 아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점막 재생도 돕는다고 본다. 그래서 이 양배추가 좋다는 거지. 양배추는 좀 아까 말씀드렸죠. I3C도 많아요. 지웠구나. 그래서 I3C가 많아서 그 간 해독 요소에도 좋다 그러고 여러 가지 여성 관계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위험한 작용을 줄여주는 에스트로겐 대사 같은 걸 촉진해서 그런 작용도 좀 있다고 보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위점막 보호제 뭐 개비스콘이나 이런 데 있는 소듐 알지네이트 그런 것들 또 이게 페리친 같은 거 원래 이가철, 삼가철 이런 것들도 빈혈약으로 뭐 먹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게 이 소화성 질환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점막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무기철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이가철, 삼가철 이런 걸 먹으면 속이 더 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위장장애 없는 단백질 결합되어 있는 상태, 페리친이나 햄철 같은 걸 많이 권하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뭐 제품들 뭐 효모나 카제인 같은 거, 아미노산, 뭐 콜라겐 이런 것들도 위 점막을 살려주는 쪽으로 많이 권하고요. 근데 효모는 이 자체로서는 이 세포 재생도 좋고 좋은데 문제는 효모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원래는 좋은 건데 효모가 필수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속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은 미네랄 먹고도 속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네랄이 없는 순수한 이런 단백질 원료 개념인 뭐 카제인 가수분해물이나 그 콜라겐 뭐 이런 것들을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자각 증상 개선, 위장 운동 촉진하자, 뭐 돈페리돈이나 메토클로프라미드, 메토클로프라미드 복합제는 이 OTC로 허가는 돼 있는데 요즘 제품을 잘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을 거놨는데, 그다음에 위장 운동 정상화, 스코폴라민이나 트리메부틴 차이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경련을 푸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다음 가스 제거제. 그래서 뭐 시메치콘, 디메치콘, 자 그리고 이제 소화 효소나 유산균. 그러니까 시메치콘이나 디메치콘은 물리적으로 가스 제거를 돕는 거고, 소화 효소나 유산균은 그 생리 기전상 그 유해균을 줄이거나 뭐 음식 소화를 도와서 그 가스 제거를 돕는 거고, 정확하게는 제거를 돕는다기보다도 발생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 효소나 유산균은 발생을 줄이는 거고, 그 시메치콘이나 디메치콘은 제거를 촉진하는 거고, 가스 제거를. 자, 그리고 저산증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하고 있죠. 자, 저산증은 뒤에 나오니까. 그다음에 신경성 뭐 이런 것들도 하이페리신이나 예민해도 뭐 속 불편한 걸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줄여주고, 뭐 이담제, 담즙 분비 잘 나와도 덜 불편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두통이나 몸살 기운 이런 거 있을 때도 확인해 보자. 제가 아까 소화 안 될 때는 보통 두통이나 몸살 기운이 같이 있다 그랬죠.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기증이나 빈혈 증상이 있을 때도 확인해 봐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화성 질환을 오래 앓게 되면은 빈혈이나 단백질 부족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랬죠. 반대로 빈혈이나 단백질 부족이 있어도 소화성 질환이 나중에 따라오고, 그래서 속이 불편하다는 사람들은 빈혈 증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통이나 몸살 기운, 빈혈 증상 이런 걸 확인해 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증상의 근본적 개선 측면, 뭐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소화기 쪽 질환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스트레스 이게 개선이 안 되면 나을 수가 없어요. 자꾸 재발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32페이지. 그래서 일단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스트레스를 푸는 거, 단백질,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거, 담즙이 잘 나오게 해주는 거,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 특히 이제 인테반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뭐 조직 재생하는 쪽에 인테반도 많이 쓰거든요. 영양 이용을 좀 정상화시키는 측면에서 뭐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코엔자임 Q10 이런 걸 권해주기도 하고, 뭐 빈혈을 교정한다, 뭐 유산균을 공급해 본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속쓰림 관련 제품, 뭐 위산 차단, 위산 중화, 뭐 점막 보호 작용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완화도 필요하다더라. 위산 차단제, 단일제가 있고 복합제가 있죠. 단일제는 라니틴, 염산 라니틴으로 84mg, 그러니까 라니틴으로는 75mg죠. 그러니까 잔탁 75mg가 OTC고, 원래는 뭐 하루에 그 처방약으로는 300mg도 먹지만은 OTC로는 하루에 150mg까지 먹을 수 있게 허가돼 있어요. 그리고 파모티딘은 허가는 돼 있는데 잘 쓰이지는 않아요. 니자티딘도 허가는 OTC로 되어 있는데 잘 쓰지는 않고, 뭐 유로게스트로는 뭐 요즘 안 쓰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이 복합제를 많이 쓰죠. 우리가 그 위산 차단제랑 제산제 복합된 거,